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놀라 스마트폰 불빛에 이끌려 밤새 쌓인 메시지와 뉴스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미 정해진 하루의 흐름에 그저 반응하고 쫓아가고 때로는 버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과 영감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가 더 많은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곧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라는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은 그저 또 다른 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경첩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소음과 의무의 폭풍 속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좇는 대신 하루를 이끌기로 선택하는 그 작은 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제국을 건설하기 전 자신의 아침을 신성한 땅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고요히 앉아 단순히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넘어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그날의 분위기를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스스로가 하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혼란이 아닌 비전과 함께 그저 그런 반복이 아닌 결의와 함께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첫 한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 대신 명료함으로 하루의 첫 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뉴스가 정신없이 쏟아지고 이메일과 기대치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전 우리에게는 신성한 공간, 한 조각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열립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이나 직함,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 갇힌 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온갖 뉴스 헤드라인부터 건강 문제, 청구서와 삶의 무게까지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야말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덫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특히 오랜 세월 책임감과 상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는 그 목적이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억되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기 전 이 고요한 아침이야말로 그 목적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입니다. 꼭두 새벽에 마라톤을 뛸 필요도 기적의 아침이라 불리는 거창한 체크리스트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왜 일어나는가? 습관 때문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도 아닌
의미를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의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글을 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목적에 이름을 붙이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 목적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때 당신은 그 힘을 모든 대화, 모든 결정, 모든 도전 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방향타이며 당신의 인생은 거대한 배입니다. 세상의 박수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는 아직 쓰여질 위대한 챕터가 남아있고 세상에 남길 영향력이 있으며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항로를 설정하십시오.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 문자 메시지와 교통체증, 온갖 소음이 시작되기 전 우리에게는 한순간의 고요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루를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주도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의도만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하고 생산적이고 싶어하며 더 나아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아침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될 무렵이면 하루는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물들, 행동가들, 건설가들, 비전가들은 달랐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명확함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명확함을 창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에디슨은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말입니다. 명확하고 실체적이며 거대한 꿈을 실행 가능한 작은 움직임으로 쪼갠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는 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이 아니라 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펜은 자신과의 계약서였고 그의 마음은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할 일 목록을 작성하거나 플래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할 일이며 이를 통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을 적극적으로 빚어가는 창조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삶을 일구고 희생으로 가정을 꾸렸으며 용기로 수많은 폭풍우를 헤쳐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더 쌓아 올릴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책의 한 챕터를 쓰거나 어려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은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미뤄왔던 일을 끝내는 것과 같은 더 조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저 적기만 하지 말고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들을 완수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만족감,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목표를 시각화하고 감정을 담아 몰입할 때,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증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을 걸러내고 초점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을 취할 때 의미 있는 과제 하나를 이른 아침에 완수할 때 그것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 하나의 작은 승리가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믿음을 낳으며 믿음은 결국 결과를 창조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완벽한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적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0초의 명확함이 30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 30분의 투자가 당신의 방향과 에너지, 그리고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불꽃을 품고 걷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노트를 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적으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보고, 전념하십시오. 에디슨처럼 살기 위해 꼭 에디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한 다음 쟁취하러 나아가면 됩니다. 글로 쓰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나침반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항상 그곳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시련과 예기치 못한 방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압박의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압박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속에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시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군인이나 CEO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과 같아서 매일의 선택과 조용한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한 최적의 시간은 바로 아침, 세상의 소식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들고 의무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전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창이 주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탄이 쏟아지고 세상이 붕괴 직전에 놓였을 때 윈스턴 처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허공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단련되고 매일의 정신적 준비를 통해 날카로워졌으며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전쟁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훈련할 선택권을 부여받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일어서고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마주할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종종 거창한 행동이 아닌 아주 작은 행동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승리, 나만의 승리를 통해 말이죠. 피하고 싶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가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찾는 대신 고요히 앉아 당신의 생각과 마주하십시오. 미뤄왔던 과제를 완수하십시오. 이것들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능하고 기꺼이 도전하며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을 규율로 맞이하는 사람은 인생을 힘으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역경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존중하기에 매일 그것을 위해 훈련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올 것을 알기에 비상 버튼이 아닌 등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좌절이 닥쳤을 때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통이 당신을 만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실을 겪었고 무너진 꿈을 다시 세웠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도 꿋꿋이 서 계셨습니다. 힘이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것임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선택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길러집니다.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 안락함 대신 성장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와 마주 앉아 성찰하고 호흡하며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편리한 순간이나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지만 당신은 준비된 채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당신의 갑옷이 되고 삶이 당신을 휩쓸려 할 때 당신의 다이 됩니다. 그것이 순탄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준비됨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습관 속에서 단련되며 역경 속에서 증명된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출은 바로 당신을 위한 대장간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뉴스를 켜고 스마트폰을 넘기고 헤드라인을 훑어보면 두려움과 결핍, 혼란의 홍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관점을 재구성하며 당신의 하루를 격상시킬 수 있는 고요하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명절이나 성공의 순간에만 실천하는 유례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마음가짐, 즉 렌즈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을 감사로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크기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당신을 옥죄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수많은 경험과 책임, 그리고 슬픔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의 축복과 승리, 지혜, 그리고 사랑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일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단 60초, 딱 1분만 시간을 내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적고 소리내어 말하고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건강, 당신의 신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단순한 일출,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여전히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아침 첫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이것들로 채울 때 당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과학은 매일의 감사 습관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신체적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당신의 주의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더 많이 창조됩니다. 그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축복에 집중하면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를 통해 사람들을 보면 더 큰 은혜로 말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도전에 접근하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숨겨진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질 때 감사는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더 힘든 일도 이겨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상실 속에서도 무언가 남아있음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 뉴스 헤드라인이 당신의 뇌를 채우기 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보도록 당신의 눈을 훈련시키고 기쁨을 느끼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된 것을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하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당신을 더 나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이웃, 그리고 친구로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대신 기여하고 쓴 마음을 품는 대신 평화를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당신의 첫 생각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인생이 항상 순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